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지난주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과연 중국의 약속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경제부 김병용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한한령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많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저도 관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지난 겨울에도 갔다 왔는데 보통 제주도의 맛집이나 유명 명소에 가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 관광객. 뒤에도 흔치 않게 중국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네. 없어졌죠. 어디로 갔을까? 저희 취재진이 오늘 방송을 앞두고 오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서울 명동의 거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직접 거리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명동 거리 오전 모습인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도 안 좋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저희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중국말을 하니까 저희가 촬영할 때도 쉬웠는데 보시면 예전과 다른 모습 하나가 저렇게 개별 관광객들은 많은데 중국인 관광객 하면 이렇게 깃발도 꽂고 또 단체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얼마나 줄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달 사드 이전에는 많게는 한 60만 명까지 저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때 뚝 떨어져서 지금은 매달 한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들어서 저렇게 반짝 오를 조짐이 보이는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짐이 있었는데 저 그래프가 어디로 갈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데 요즘 좀 좋은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양재츠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복 해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언제쯤 풀릴까요?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 사드 조치 좀 풀리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좋은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양재츠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3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회담 장면에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을 정상화하겠다. 사실 네.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었는데 이거 풀어주겠다. 중국에서는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곧바로 또 빨리 실행에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그렇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중국 전역에 롯데마트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9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롯데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복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거 정상화되도록 돕겠다. 또 하나는 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인데 중국이 매연 문제 등이 심각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단 한국산 제품을 쓰지 않을 때만 보조금을 주겠다. 사실상 이게 한 2년간 막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인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런 조치들을 세 가지를 다 풀겠다. 언제 올 건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치들이 빠르면 그러니까 올 여름 전에 한 석 달 정도는 걸리겠다. 왜냐하면 관광 같은 경우에 비자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전세기가 띄워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걸리니까 석 달 정도 놓고 보면 봄이 지나서 올 여름 전에는 본격적으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름 휴가와 함께 좀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네. 관련 업계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아까 말씀하신 롯데였는데 기대감이 높겠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롯데그룹이 51주년 되는 날인데 롯데가 사실 작년에 50주년 행사를 떠들썩하게 하면서도 사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그룹 전체로는 한 2조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롯데가 환영한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또 하나가 관련 업종 사실 증시가 경기를 먼저 반응한다. 이 기대감은 특히 증시를 보면 되는데 네. 관련 업종이 저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면세점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업종 앞으로 유커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한한령이 풀리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저기서 면세점을 하나 또 놓고 보면 면세점이 어느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는지 지난해만 놓고 보면요. 롯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5억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99%가 급감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한 26%가 급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규 면세점이 허가가 많이 있었는데 네. 한 2개, 그러니까 신세계와 HDC 신라를 제외하면 전 면세점이 다 적자를 봤다. 그러니까 면세점 업계는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만도 어려운 게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그 얘기를 좀 되짚어보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북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중국발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좀 잠잠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제일 위에 저희가 써놨지만 G2,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실 선빵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돼지고기, 과일 등 농산물, 저 돼지고기 한 25%, 과일은 1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돼지고기와 과일이 아픈 이유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팜벨트라고 해서 또 표받칩니다. 사실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죠.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을 5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FTA 개정 문제가 한미 간의 FTA 개정 문제가 끝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다시 말을 바꿨죠. 이 모든 것이 변수가 되고 있다. 원래 설명대로 드리면 중국발 훈풍이 불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모든 변수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이거 쉽게 기대할 수는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